오늘 저는 안면 거상술 페이스리프트,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사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매일 밤 눈 밑에 바르는 비밀 크림에 대해서 말이죠. 놀랍게도 이 제품의 가격은 $3에 불과하며 어느 약국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다시는 아이크림에 돈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매해온 비싼 아이크림의 대부분이 이 제품의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마케팅 방식에 의해 책정된 가격표가 붙은 물을 섞어 희석하고 과대 포장한 버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특히 눈 밑 피부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손상된 피부를 되돌리기 위해 오늘 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눈과 피부가 왜 그런 식으로 노화되는지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효과가 없는 방법들을 시도한 것에 대해 자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애초에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눈 밑 피부의 두께는 약 0.05mm입니다. 얼굴의 다른 부위 피부는 약 5mm입니다. 즉, 4배나 더 얇습니다. 게다가 피지선이 거의 없습니다. 피지선은 하루 종일 자연적으로 유분을 분비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눈가의 자체적인 수분 방어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겨울에 난방을 켤 때마다, 세수를 할 때마다 눈 밑 피부는 수분을 잃고 이를 다시 끌어당길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가는 항상 가장 먼저 푹 꺼지고 주름지고 지쳐 보이는 곳입니다. 이제 눈 밑 지방 아이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두 가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며 이 차이는 치료 방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눈 밑에 있는 지방 패드는 결합 조직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조직이 약해지면 지방 패드가 앞으로 밀려나와 그 위에 매우 얇은 피부를 통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의 어떤 크림으로도 고칠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말이죠. 눈 밑 지방의 두 번째 원인은 체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직에서 과도한 체액과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림프계가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체액이 눈 밑에 연약한 조직에 축적되어 특히 아침에 붓기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형의 눈 밑 지방은 치료에 확실히 반응합니다. 수면 방식, 식습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부위의 피부 장벽에 수분을 공급하고 밀봉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의 대부분의 여성은 어느 정도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대부분의 제품이 눈 밑 지방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체액 성분, 즉 붓기, 부어오름, 지쳐 보이는 모습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때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얇은 피부에서 무너져 내린 수분 장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 업계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대에 못 미치는 제품에 돈을 써왔는지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라놀린이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며 양털에서 추출됩니다. 로마 시대 여성들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여성들이 피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크림이라고 묘사한 글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정제된 라놀린은 유럽과 북미 전역의 약국에서 필수 성분이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손상되고 건조하거나 약해진 피부를 회복시켜야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성분이었습니다. 그러다 화장품 산업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모든 주요 뷰티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실험실을 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발명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점적인 것, 세련된 병에 담아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말이죠. 이 시기에 스킨케어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콜드 크림은 수분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연고는 리스토러티브 세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제 역할을 해오던 성분인 라놀린은 마케팅 대화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무언가가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이 아니라 양털에서 나오는 것에는 특허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오일 프리, 오일 프리 스킨케어 트렌드가 업계를 휩쓸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무지방 식품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심리, 같은 결과였습니다. 뷰티 브랜드들은 오일이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잘못 규정한 그 시대의 결함 있는 피부과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빈약했지만 마케팅은 강력했습니다. 여성들은 오일이 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풍부한 지질 기반 성분인 라놀린은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한 많은 오일 프리 제품들에는 여전히 이름만 다를 뿐 오일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은 변하지 않았고 오직 브랜딩만 변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한 세대의 여성 전체가 노화되는 피부에 실제로 가장 필요한 단 하나의 성분 범주를 불신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폐경 이후 피부는 자체 지질을 훨씬 적게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장벽이 얇아집니다.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 즉 피부 자체의 유분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하여 장벽을 밀봉해 주는 성분은 내내 약국의 $3짜리 틴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라놀린이 왜 특히 눈 밑 부위에 그렇게 잘 맞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화학적인 데 있습니다. 첫째, 라놀린의 지질 프로필은 구조적으로 인간의 피지와 유사합니다. 라놀린에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서 발견되는 지질과 매우 흡사한 지방산, 콜레스테롤, 왁스 에스테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라놀린을 피부에 바르면 많은 보습제처럼 단순히 표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수분 손실을 제어하고 자극 물질을 차단하는 장벽인 피부 자체의 지질 매트릭스와 통합됩니다. 자체적으로 피지를 거의 생성하지 않는 눈 밑 부위의 경우 이것은 단순한 모습이 아닙니다. 피부가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둘째, 라놀린은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수분을 머금습니다. 일단 흡수되면 자기 무게의 최대 400%에 달하는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이 세럼에 들어있는 습윤제인 히알루론산과 비교해 보십시오. 히알루론산은 주변 공기에서 피부 쪽으로 수분을 끌어당기지만 수분을 가두지는 못합니다. 건조한 날에는 공기가 얼굴보다 더 건조할 경우 히알루론산이 오히려 피부에서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라놀린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반투 과성 장벽을 형성하여 조직 내의 기존 수분을 가두고 피부가 수분을 가장 많이 잃는 밤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외에도 라놀린은 밀폐제와 유연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는 드문 일입니다. 밀폐제는 수분을 가두고 유연제는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합니다. 대부분의 스킨케어 성분은 둘 중 하나만 수행합니다. 라놀린은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므로 눈과 노화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잔주름을 만드는 구조적인 건조함과 아무리 많은 컨실러로도 완전히 가릴 수 없는 종이장처럼 얇고 푹 꺼진 모습을 만드는 수분 손실을 말입니다.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는 비타민 D 성분도 있습니다. 라놀린은 지용성이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피부의 면역 반응을 지원하고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세포 복구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하려면 지방이 풍부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라놀린이 바로 그것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주된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라놀린을 사용할수록 눈과 피부가 더 건강하고 탄력 있어 보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위에 제품을 바르는 방식은 사실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밤에만 사용하십시오. 라놀린은 장벽을 밀봉하는 트리트먼트이지 낮에 사용하는 수분 공급제가 아닙니다. 낮 동안 피부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온도를 조절하며 자외선 차단제 및 메이크업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밤에는 이러한 제약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는 대략 오후 11시에서 오전 3시 사이에 재생 주기에 들어가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놀린을 바르면 여러분이 구축하는 장벽이 그 자연적인 재생 시간대와 동기화되어 작용하게 됩니다. 바르기 전에 맹물에 적신 화장솜으로 눈 밑 부위를 가볍게 적셔줍니다. 완전히 말리지 마십시오. 라놀린은 밀폐제이므로 이미 있는 것을 가두어 둡니다.
따라서 바를 때 기존의 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완전히 건조한 피부에 바르면 건조함을 가두는 셈이 됩니다. 촉촉한 표면은 수분을 가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 눈당 쌀알 한 알 크기의 약만 사용하고 그 이상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르기 전에 약지와 엄지손가락 지문 부분 사이에서 몇 초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약지는 자연적으로 힘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손가락이며 이것이 바로 외과 의사와 에스테티션들이 눈가의 약지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눈 바깥쪽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코를 향해 안쪽으로 부드럽게 두드리듯 바릅니다. 이 방향은 얼굴의 림프 배출의 자연적인 경로를 따릅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약 등급 (Pharmaceutical Grade) 라놀린 또는 고순도 (Highly Purified를 의미하는 HP 라놀린을 구체적으로 찾으십시오. 수십 년 전 라놀린의 나쁜 평판을 안겨준 알레르기 우려는 대부분 품질이 낮은 농업 가공 과정에서의 살충제 오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료 등급 및 제약 등급 라놀린은 이러한 미량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제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품고 계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합당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공을 막지 않을까 걱정하신다면 안심하십시오. 눈 밑 부위는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 모공 밀도가 유난히 낮습니다. 더 리치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그곳에서 모공 막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털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주의해서 진행하시고 눈가에 바르기 전에 귀 뒤쪽에 24시간 동안 패치 테스트를 하십시오. 양털 알레르기와 라놀린 민감성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양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은 정제 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양털에 민감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 없이 제약 등급 라놀린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패치 테스트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피부결, 수분감, 그리고 눈에 띄는 잔주름의 깊이가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붓기의 체액 성분은 매일 밤 꾸준히 사용한 지 2, 3주가 지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벽이 건강해지고 조직 내 수분 저류가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며 깨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안면 거상술 산업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눈밑 지방 주머니를 제거하는 수술인 하항엄 성형술은 3,000 달러에서 8,000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들며 그 결과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얼굴은 계속 노화되며 붓기의 체액 성분조차도 수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3달러짜리 제약 등급 라놀린 틴케이스를 올바르고 꾸준하게 사용하면 얼굴에서 가장 얇은 피부의 수분 장벽을 재건하고 세포 수준에서 수분을 가두며 피부가 매일 밤 이미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연적인 재생 과정을 지원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금색 뚜껑이 달린 유리병에 담겨 있지도 않지만 그 메커니즘은 아주 오래되었고 충분히 연구되었으며 비용은 저렴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세안을 하고 이 제품을 쌀알 크기만큼 사용하여 3주 동안 매일 밤 반복한 다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약국에 있는 단순한 성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역사와 과학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식의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